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난해지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보통 사람들이 부자 성공을 많이 갈망합니다. 그렇죠? 그걸 객관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하면 항상 서점 가면 잘 팔린 책이 부자 관련 서적이에요. 부자 관련 서적. 지금도 잘 팔립니다. 잘 팔려요. 근데 그런 책을 읽는다고 부자가 될까?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나 안 읽어봤는 줄 아나? 저도 시중에 돌고 도는 재테크 책 많이 읽었어요. 웬만한 사람도 잘 알아. 근데 제가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 더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런 책 많이 읽어도 내가 걔까지 능력이 있다거나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직업이 없고 내가 지금 뭔가 어떤 그런 바탕이 없는데 그런 책만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다고 내가 뭔가 갑자기 능력이 좋아지고 돈을 잘 번다. 갑자기 부자가 된다. 그딴 거 1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때 그 재테크 서적을 언제 많이 읽었냐면 군대 전역하고 많이 읽었어. 제가 군대에서 이제 남은 월급 있잖아요. 그걸로 다 그런 책을 샀었거든요. 한 40만 원 정도. 예. 군대에서 또 그런 책이 재밌어요. 이게. 전역할 때 되게 재밌더라고. 전역하고 나서 그런 책을 샀어요. 가장 먼저 산 게 뭐냐면 그 아침의 인간 아십니까? 하늘색으로 된 책. 아침의 인간. 그 책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었거든요. 그 책이 뭐 재테크와 무슨 상관이 하는데 그게 자기개발의 정석이야. 예. 뭐 지금은 미라클 모닝이라고 있는데 그 미라클 모닝의 조상이에요. 아침의 인간. 아침의 인간이 뭐냐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보다 긴 아침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참 그 책이 잘 팔릴 때 막 사람들이 원래 늦잠 자는데 막 일찍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많아요. 원래 늦게 자던 사람이 일찍 자면 안 졸릴 것 같아요. 엄청 졸리죠, 여러분. 아, 나도보다 하루를 더 길게 쓰겠다고 막 2시간 일찍 일어나는데 회사 가서 안 졸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졸리죠, 이게. 그리고 사람마다 아침에 눈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저녁에 눈이 좋은 사람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대 눈이 좋아요. 썰이 이 시간대 더 잘 풀려. 집중이 더 잘 돼.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뭐 아침 인간이라고 막 새벽에 갑자기 막 그때 막 썰방 풀어봐. 안 본다니까 이게. 저도 그때 뭔가 글이 안 읽힙니다. 말도 잘 안 나오고 목소리 잠기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한테 많은 시간이라는 게 있어. 근데 무슨 그걸 일률적으로 뭐 사람은 뭐 아침 일찍 일어나 시간을 길게 쓰고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 본인 사정이지. 그 저자분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자분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맞을 수는 없단 말이죠. 아무튼 일반 서민들은 우리가 팩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일반 서민들은 단순히 버는 것만 가지고 부자 근처도 가지 못해요. 뭐 그 사이에 부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부자들은? 안 가만히 있죠. 어차피 우리 버는 돈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은 고만고만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일단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고 그리고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오래 벌고 그리고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모아야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 간단한 걸 못해요. 사람들이. 벌 수 있을 때 많이 못 벌고 벌 수 있을 때 많이 써버리고 벌 수 있을 때 오히려 놀아버려. 그래서 돈이 없어요. 이게. 예. 저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나이 먹고 목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 크다 생각해요. 그래도 일반 서민이 젊을 때 열심히 돈 벌어서 한 마흔 됐을 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장난 아니죠. 내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어떤 자산이 있으면 저는 든든할 것 같아요.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 내가 젊을 때 인생을 헛되이 산 건 아니구나. 내가 그래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도 이 정도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먹고도 좀 덜 우울하고 더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버는 건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있는 수입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무리수를 벌려야 돼요. 무리수.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부동산 연끌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비투 같은 거 해야 돼. 근데 그거 해가지고 대부분 망했잖아, 이게. 뭐 그거 해가지고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잘 된 사람은 거의 극소수고, 절대다수는 이제 어떻게 무리수 많이 벌렸다가 수습 안 돼가지고 지금 골로 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일반 사람이 인생에서 뭔가 무리수 같은 투자를 했다가 이게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남의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거의 끝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보통 직장인이 있어. 내가 모아둔 돈이 한 1억 정도 있어. 많이 모았죠. 근데 이 돈 가지고 부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비트코인 요즘에 보니까 수익률이 높아요. 주변에 뭐 코인 해가지고 돈 잘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1억 가지고 투자 잘하면 5억, 6억 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억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1억까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대출 받아서 대출을 1억 5천원 더 메꿔가지고 2억 5천원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배 올려서 한 13억 정도 벌면 되겠다. 한 13억 이상 돈을 벌게 되면 나는 이제 은퇴하겠다. 직장 은퇴하고 빠이어족 가버려야지. 아마 코인 하신 분 중에 이런 생각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원금에다가 대출 받은 돈까지 다 까먹어. 그래서 빚만 1억 5천이야.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제발 이런 분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와가지고 붕어형 제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연 좀 보내면 안 될까? 이딴 얘기하고 있어. 난 님들 보고 비투하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비투해가 꼬라박으면 날 찾냐 말이야 이게. 또 몇 명 들어올 것 같아. 불안해. 난 별로 안 반가운데. 또 맨날 나 웃기게 뭐냐 하면 평소에 막 있잖아. 뭐 제일 볼 땐 날 찾지도 않습니다. 언급도 안 해. 근데 도박해서 꼬라박으면 날 찾고, 현지에서 꼬라박으면 날 찾고, 코인에서 꼬라박으면 날 찾아요. 연끌에서 꼬라박으면 날 찾습니다. 왜 날 찾아요? 망하면 왜 날 찾습니까? 잘 될 땐 안 찾다가. 좀 그분들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쟁이 끝판왕인 전문직도 부자는 못 됩니다. 대형 병원, 대형 로펌, 회계법인 다니는 전문직 월급쟁이도 진짜 잘 나가야 연봉 2, 3억입니다. 그중 세금 떼고 연 1억씩 빡세게 저축해서 30년을 모아야 30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대박, 사업 대박 같은 극소수 경우 제외하면 부자는 애초에 금수 집안에서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좀 냉정하게 적어주셨지만 팩트입니다. 예. 내가 집에 어떤 그런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는 한은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개인 노력으로. 우리 집 흑수저인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명문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간다 하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는 건 힘들어요. 단지 그런 거 있죠. 좀 여유있게 사는 건 가능하죠. 여유있게 사는 건 가능하죠. 여러분, 전문직이 빛을 보는 나이가 상당히 늦은 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의사를 하더라도 페이다트 내려고 하면 보통 30 중반이에요, 여러분. 남자 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예과 6년이에요, 6년. 보통 의예과 다닌 사람 중에 재수 3, 4한 사람도 많아요. 한 번에 정시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의외로 보면 3수 4세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 23살, 4살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20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졸업하면 26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통 이제 의예과 나온 사람들은 보통 이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이 이걸로 많이 가죠. 이거 3년이에요, 3년. 갔다 오면 이제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레드스 4년. 4년 해야 돼. 그럼 거기서 뭐 대학원하고 전공의까지 거치면 30 중반이야, 이게. 그 전까지는 사실 막 돈을 크게 벌지 못해, 이게. 레지던트에도 막 엄청 큰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보통 의사 되는 분들 페이닥터 정말 오래 한 거 아니면 막 돈 구경 그렇게 많이 못해요, 이게. 오히려 들어간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 의대 그 학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이제 학부 4년, 그리고
로스쿨 3년, 변시 준비 기간까지 하면 거의 빨리 붙어도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30 가까이. 옛날처럼 사법고시 막 20살, 21살 붙는 케이스가 없어요. 사법고시 때가 더 나았던 게 뭐냐면 고시 나간 데 많았지만 오히려 있잖아. 똑똑한 애들은 좀 빨리 붙었습니다. 막 21살, 22살. 그럼 남들보다 빨리 출세가 달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조건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부 4년, 로스쿨 3년이니까 7년이잖아요, 7년. 그리고 뭐 1년 안에 붙는 사람도 있지만 뭐 2, 3년 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보통 2년 잡고 29. 그 변시 붙으면 바로 뭐 변호사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사법연수원 과정 거쳐야 되죠. 한 2년 정도. 그거 하고 나서 또 군대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뭐 군 법무관으로 또 한 3년 하고 오면 30 중반 여러분. 그러고 나서 뭐 제일 높은 가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 변시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요즘에.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변호사 남아돌잖아요 요즘에. 그 상태에서 이제 제일 높은 가도 어선 변호사 또 3년 해야 되거든요. 어선 변호사. 어선 3년 하고 나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 보통 파트너 변호사가 30 중후반이에요 이게 남자. 그것도 빠른 거예요 이게. 빠른 거라니까. 그 정도 돼야 이제 돈 좀 버는 거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파트너 변호사 되면 이제 세후로 거의 1,00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변호사마다 틀린데. 돈은 많이 받지. 근데 돈 많이 받는 만큼 일도 많이 해, 일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그 대형 로펌 다니는 변호사도 문제가 집 살려고 해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보통 대형 로펌이 어딨냐면 그 서초구에 있습니다. 강남. 예, 서초구 서초동이 다 몰빵돼 있어요. 거기 집값이 우려들 하잖아, 여러분. 그런데 석 달이 빌라도 20억이 넘습니다. 변호사 나는 품위이자 하거든요. 월급 받는 줄 다 돈을 못 모아, 이게. 그 변호사들 그 강남쯤에 집 구하는 거 다 월세, 월세. 집 못 사, 이게. 대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좀 보태주는 거 아니면 힘들죠, 이게. 아니면 뭔가 돈 많은 집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면 힘들지,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집값 비싸다고 어디 변두리 같은 데서 집 구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또 동선이 멀어지고. 보통 이제 거기 강남에서 이제 로펌에 다니신 분들은 그 근방에 집 구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평생 내가 오피스에 살 수 없는 거고. 나도 정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은 아죠. 그분들은 그래도 그 전문직 중에서 최상위급이에요, 최상위급. 요즘에 뭐 전문직 된다고 해서 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반 직원급보다 낫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전문직 때문에 이제 일반 5급제보다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죠. 엄청 많이 버는데 이제 엄청 많이 버는 것만 가지고 옛날처럼 부자가 된다. 이건 힘들다는 거지. 부모님의 어떤 그런 좀 배경이나 뒷받침이 없지 않은 이상은. 아니면 뭐 돈 많은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출세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죠. 그 옛날에도 보면 옛날에 이제 지방에서 왜 서울대 가가지고 고시 합격한 사람들 보면 그 고시 합격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야. 보통 옛날에 서울대 지방에서 서울대 합격하고 이제 뭐 행시나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면 보통 합격하잖아요. 그 부잣집 집안에서 선자리가 들어와요. 부잣집 집안에서 뭐 기업가 집안이나 이제 그돈 많은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선자리가 들어와. 거기 선봐가지고 결혼하면 출세하는 거죠. 사실 뭐 생각해보면 사법고시 돼가지고 판사나 검사 돼도 월급 보면 처참합니다. 이게 월급 보면 돈이 적게 받는 게 아닌데 일하는 강도나 근무 시간에 비하면 사실 최저시급도 못 받아요. 이게 그냥 권력이 센 거지. 이게. 예. 단지 그런 거지. 보통 돈 많은 집안에서 판사나 이제 검사 사이값 많이 면하죠. 그냥 권력이 생기니까 든든한 백이 생기니까. 그래서 보통 옛날에 이제 공부 잘하면 출세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옛날에 이제 서울대 법대 나와서 예. 검사 합격해가지고 검사나 판사 그러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 판사 돼가지고 돈 많은 집안에 선자에 들어와서 그 결혼해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출세하는 경우 보통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옛날에. 예. 이게 옛날에 그 개천의 용나는 케이스죠. 이게. 근데 지금 이런 케이스도 별로 없어. 지금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서울대 법대도 없죠 요즘에는. 뭐 서울대 노스쿨 나와서 뭐 변호사 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막 돈 많은 집안에 모시고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분들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만큼 요즘 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개인 능력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전문직들이 힘든데 일반 업체이면 더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벌고 있는 월급을 잘 관리해서 나이 먹고 좀 안전자산을 키우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